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공원. 주말 오후 벤치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단풍나무 그늘이 들이운 이 평화로운 공원. 안양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사진 동호회 사람들의 성지입니다. 안양시가 받은 300억 원짜리 선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평화로운 땅 밑에 끔찍한 비극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곳은 원래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안양의 하늘로 하얀 연기를 내뿜던 거대한 공장. 바로 삼덕재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어느 날 그 공장 주인은 너희들과는 더 이상 상종 안 하겠다며 공장 문에 쇠사슬을 감았습니다. 300억 원짜리 황금 땅을 그냥 시에 던져버렸습니다. 돈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투쟁 승리를 외치며 머리에 붉은 띠를 둘렀던 60명의 직원들.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재취업도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노숙자 신세가 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IMF 때는 1인당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며 회사를 살렸던 그 천사 같던 직원들이 왜 불과 6년 뒤에는 회사의 심장에 칼을 꽂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노사분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념과 과도한 투쟁이 어떻게 수백 명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보여주는 대한민국 경제사 최악의 비극입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당신이 노조원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46일간의 잔혹한 기록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왜 공원 벤치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을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여기가 원래 내가 40년 다니던 공장이었는데 저기 놀이터 자리가 내가 매일 아침 출근 도장 찍던 정문이었어. 저 분수대 있는 곳이 우리 작업장이었고 안양에서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삼덕재지, 안양중앙시장 바로 옆이고 개울 하나 건너면 안양 공고, 걸어서 5분이면 그 유명한 안양 1번가였죠. 안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개발만 하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42년간 이곳에서 쉼없이 돌아가던 제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신문사에 종이를 대고 출판사에 종이를 대고 포장 인쇄소에 종이를 댔습니다. 직원들은 3대가 다니는 곳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다니고 아버지가 다니고 아들이 다니는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왜 하루아침에 사라졌을까요? 2003년 9월 중순 80세 노구의 전재준 회장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노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언을 합니다. 공장 문을 닫겠습니다. 이 땅 300억 원어치를 안양시에 기증하겠습니다. 철비는 전부 뜯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300억이요? 그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왜 그냥 버리십니까? 전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랑은 더 이상 상종 안 하겠다. 돈 필요 없다. 사회에 환원하고 끝내겠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바로 46일간 공장을 멈추고 투쟁하던 노조였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확성기를 잡고 꽹과리를 치며 투쟁 승리를 외치던 60명의 직원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6년 전만 해도 이 직원들은 천사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조합원 한 명당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사를 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6년 만에 회사의 심장에 칼을 꽂는 자가 됐을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처를 채 아물지도 못하고 모두가 보리고개에 허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전재준 회장, 그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나 6.25 전쟁통에 혈혈단신 맨몸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 청년이었어요. 그가 가진 거라고는 튼튼한 몸뚱이와 반드시 성공해서 배불리 먹겠다는 도끼,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1961년 안양 바닥에서 전재준은 리어카 한 대를 끌고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어요. 날이 좋아 사업이지. 남들이 버린 폐지를 줍고 종이를 실어 나르는 그야말로 막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터지고 여름이면 등가죽에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푼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7시까지 그는 쉬지 않았어요. 그 피땀 어린 노력으로 쓰러져 가던 인쇄용지 회사를 인수해 기적처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양의 랜드마크이자 40년 향토기업 삼덕재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수암참변, 그곳에 우뚝 솟은 삼덕재지의 굴뚝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재준이라는 한 인간의 집념이자 안양 공업화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회장은 사장실에 앉아 에어컨 바람 쐬며 결제 도장이나 찍는 그런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귀가 먹먹해지는 기계 소음 속에서 함께 땀을 흘렸어요. 40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녔고, 매가 다니고, 매 아들이 다닐 수도 있는 평생의 터전이었어요. 회장에게 직원은 남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 끈끈한 유대감, 그것이 빛을 발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끈끈했던 관계가 어떻게 6년 만에 철천지 원수로 바뀌었는지 말이죠.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의지의 대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나던 그 지옥 같았던 시절, 삼덕재지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경영은 악화되고 부도 위기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당시 삼덕재지 노조는 대한민국 노사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정말 믿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회장님,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노조원들은 상여금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도 포기했어요. 심지어 야근 수당, 잔업 수당까지 스스로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걸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당시 돈으로 조합원 한 명당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를 스스로 감수한 겁니다. 여러분, 90년대 후반에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거금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내 월급, 내 보너스, 내 아이 학비를 깎아서 회사를 살리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이요. 왜 그랬겠습니까? 회사가 망하면 나도 죽는다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회사가 침몰하면 나도 물에 빠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전재준 회장은 직원들의 그 피눈물 나는 헌신을 보며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절대 굶기지 않으리라. 내 뼈를 갈아서라도 이 회사를 지키리라. 이런 끈끈한 신뢰 덕분에 삼덕재즈는 그 혹독한 IMF 파고를 무사히 넘깁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지켰어요. 전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경영이 정상화되자 깎였던 급여를 복구했고 상여금도 다시 지급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노사가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아니 해피엔딩이어야만 했던 일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03년 삼덕재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박했던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부터 비극은 잉태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2003년 7월 그들은 전면 파업을 선언합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고 확성기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요구사항, 얼핏 보면 그럴싸합니다. 임금 인상, 복지 확대, 좋습니다.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내건 진짜 조건, 회장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권과 징계권의 노사 동수 구성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뽑을지, 누구를 승진시킬지, 횡령이나 태업을 한 직원을 징계할지 말지, 이 모든 결정을 노조가 절반의 권한을 주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협박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거부했어요. 투쟁만 아닌 살 길이다. 강하게 나가면 회사는 굴복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외부 세력의 선동에 완전히 세뇌당한 겁니다. 그들은 80세 노구의 전재준 회장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 뻘이 뭡니까? 할아버지 뻘인 사업주에게 그들은 폐륜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구석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이 공장에 미련이 많다. 절대 문 못 닫는다. 우리가 버티면 결국 돈 더 주고 빌게도 있디. 멍청하고 오만한 착각. 그들은 전 회장이 가진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선을 건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지공장이 46일, 무려 한 달 반 동안이나 멈췄습니다. 제지업의 생명은 납기예요. 신문사, 출판사, 포장 인쇄소들은 종이가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납기가 멈추면 그 손해는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조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삼덕재지가 파업으로 종이를 못 납품합니다. 그럼 거래처 사장님들이 아이고, 삼덕재지 파업 끝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줍시다 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냉혹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그런 자비는 없어요. 당장 다른 재지 회사로 발길을 돌립니다. 삼덕재지, 거기 이제 믿을 수 없어. 톡하면 파업하잖아. 거래 끊어. 삼덕재지, 거기 이제 믿을 수 없어. 언제 또 파업할지 모르잖아. 40년 동안 전재준 회장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며 쌓아온 신용이라는 탑. 그 탑이 46일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회사의 매출은 절벽으로 떨어졌고
공장 임대료와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빚 독촉은 시작됐어요. 회사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노조는 공장 마당에서 윷놀이하고 술판을 벌이며 투쟁가를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밥 벌어먹는 터전이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꼴 아닙니까? 당시 안양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져요. 최소한 회사가 굴러가게 하면서 파업을 하면 모를까 납기를 다 밀리게 만들면서 파업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냐고.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투쟁에 취해 있던 노조의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승리만을 확신하며 회사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어요. 9월 중순, 전재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회사가 매 자식 같던 직원들에게 조롱당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적힌 현수막으로 도배되는 꼴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리어카 끌며 피땀 흘려 키운 회사가 이제는 나를 향해 칼을 겨누는구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전재준 회장에게도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선을 노조는 가뿐히 넘어버렸어요. IMF 때 1,000만 원씩 양보하던 그 순박한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세력에 세뇌당해 회사를 적으로 여기는 투쟁꾼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9월 중순 폭탄이 터졌습니다. 전재준 회장이 내린 결정. 그것은 노조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전재준 회장은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노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이었어요. 공장 문 닫겠다, 폐업이다, 그냥 폐업하겠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양 공장 부지는 그야말로 노른자 땅 중에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안양 토박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양에서 좀 오래 산 사람들, 삼덕재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회사 위치도 안양 중앙시장 바로 옆이고 개울 하나 건너면 안양 공고, 걸어서 5분이면 그 유명한 안양 1번가. 이렇게 삼덕재지는 안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었어요. 개발만 하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전 회장은 이 땅, 당시 시가로 300억 원,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을 안양시에 조건 없이 기증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는 몽땅 뜯어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랑은 더 이상 상종 안 하겠다. 돈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돈돈거리며 회사를 협박하는데 나는 그 돈 다 사회에 환원하고 끝내겠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은 전재준 회장이 던진 신의 한 수이자 노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장의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욕보이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겠다는 비장한 결단이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신뢰를 46일 만에 짓밟은 배신감. 그 분노가 300억 원보다 컸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숨겨진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회장이 땅을 기증하면서 내건 조건은 딱 하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양시에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전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 내 땅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줬지 수익 사업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섰지만 전 회장의 그 대쪽 같은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는 돈보다 원칙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조는 바로 그 원칙주의자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노조가 깨달은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조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300억을 던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부랴부랴 협상하자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회장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위로금을 조금 더 얹어주는 선에서 합의하고 공장은 예정대로 폐쇄됐습니다. 2003년 11월 40년 역사의 삼덕재지 안양 공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직원 60명 전원은 해고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극입니다. 노조는 파업이 끝난 날 승리했다고 자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위로금 몇백만 원 더 받아냈다. 승리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그들이 46일 동안 꽹거리 치고 싸워서 더 받아낸 돈, 그거 1년치 연봉이나 됩니까? 기껏해야 몇 달 생활비 수준이에요. 그 돈 받으려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다닐 수 있었던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제 발로 걷어찬 겁니다. IMF 때는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켰던 그 소중한 직장을 이번에는 고작 위로금 몇백만 원 더 받겠다고 스스로 박살낸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노동자를 위한 길입니까? 계산해볼까요? 40대 중반 직장인이 정년까지 20년 더 다닌다고 칩시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만 쳐도 20년이면 얼마죠? 4억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4억 8천만 원입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6억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위로금으로 받은 돈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입니다. 6억을 날리고 1,000만 원을 쟁취했다며 승리를 외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쟁으로 얻은 것은 위로금 몇백만 원, 잃은 것은 평생 직장,
안정적인 수입, 퇴직금, 노후 보장. 전부 다 날아갔어요.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원재준 회장은 설비를 옮겨서 아산과 천안에서 제지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제지업은 숙련공이 필수예요. 기계 다룰 줄 아는 베테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안양 공장에서 일하던 숙련공들을 데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회장은 안양 공장 직원을 단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46일 동안 내 등에 칼 꽂고 확성기로 내 욕을 하던 사람들을 내가 왜 데려가나? 내 돈 주고 내가 왜 원수를 키우나? 인간적인 배신감, 그게 다른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조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회장은 차라리 생판 모르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 60명의 노동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45 먹은 제지공장 노동자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력서를 뭐라고 쓰겠어요? 삼덕제지 파업주동, 강성노조 출신. 어느 미친 사장이 이 사람들을 뽑아줍니까? 업계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요. 대부분 실업자가 됐고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심지어 노숙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면 4인 가족이 무너져요. 최소 240명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이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쌀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강성투쟁의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전멸이었습니다. IMF 때는 협력해서 회사를 살렸어요. 그래서 직장을 지켰습니다. 2003년에는 투쟁해서 회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협력이냐 투쟁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46일 동안 확성기 잡고 꽹과리 치고 투쟁가 부르던 그 시간에 만약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회장님, 저희가 IMF 때처럼 다시 한번 양보하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거 압니다. 조금만 참겠습니다. 대신 우리 일자리만은 지켜주십시오. 만약 그랬다면요? 전재준 회장 성격에 300억을 시에 던져버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장을 지켰을 거예요. 최소한 숙련공들은 다른 공장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 길을 선택했어요. 투쟁, 또 투쟁. 강하게 나가면 회사는 무릎 꿇는다. 이 착각이 60명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6억 원짜리 미래를 던져버리고 1,000만 원을 쟁취했다고 승리를 외쳤어요. 이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노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조직의 정체는 뭐지? 그들은 삼덕제지 노조원들에게 투쟁하라, 싸워라, 쟁취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머리띠 주고 구호 가르쳐주고 꽹과리 쳐줬어요. 강성투쟁만이 정답이다.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전원 해고입니다. 회사가 공중분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회사가 망하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앉았을 때 그 민주노총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을까요? 일자리를 구해줬을까요? 위로금 줬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삼덕제지가 망하자 그들은 짐 싸서 다른 투쟁 사업장으로 호련히 떠났어요. 아, 여기는 망했네. 그럼 다음 타깃은 어디지? 이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노동자를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자기네들 힘과시하고 정치 투쟁하고 정작 일이 잘못되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것. 여러분,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노조, KT 노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굵직한 노조들이 왜 민주노총을 탈퇴했을까요? 질려버린 겁니다. 내 월급, 내 복지, 내 고용안정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맨날 미군 철수, 정권 퇴진 같은 정치 구호만 외치니까요. 노동조합이 뭡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낸 피 같은 조합비가 내 권익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정치꾼들 뒷주머니 채우고 서울 광화문에서 정치 집회하는 데 쓰이니까 탈퇴하는 겁니다. 삼덕제지 노동자들도 똑같이 이용당한 거예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투쟁한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끔찍한 논리입니까? 도미노를 한번 그려볼까요? 민주노총 선동 강성 투쟁 노선, 인사권 요구, 경영권 침해, 46일 파업, 거래처 이탈, 회사 신용 붕괴, 회장 분노, 300억 기증, 결단, 공장 폐쇄, 60명 전원 해고, 재취업 불가, 실업과 빈곤 가정 파탄, 240명, 인생 나락. 이게 도미노예요. 첫 번째 도미노를 누가 쓸어드렸습니까? 외부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처참한 개인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삼덕공원에는 전재준 회장의 흉상이 서 있습니다. 안양 시민들은 그를 기부천사로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해요. 300억 원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준 영웅이죠. 승자입니다. 하지만 그 흉상 맞은편 가게에서 쓴 소주를
들이켜고 있을 옛 직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투쟁을 외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바탕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 쉬던 그 할아버지.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미쳤었지. 40년 다니던 회사를 내가 왜 발로 찼나? 민주노총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강하게 나가면 회사는 무조건 굴복한다.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거짓말이었어요. 회사가 망하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돼요. 나는 이제 일용직으로 공사판 다니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삽니다. 내 아들은 대학을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IMF 때는 1,000만 원을 회사에 양보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사니까. 그때는 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미쳐버렸습니다. 46일 동안 꽹과리 치고 투쟁가 부르면서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6억짜리 미래를 날리고 위로금 몇백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회사가 없는데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선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에 구멍을 내서 협박하겠다고요? 구멍 뚫리면 다 같이 익사하는 겁니다. IMF 때 산덕재지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희생과 협력.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때는 살았고 이번에는 죽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상생을 택했느냐, 투쟁을 택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투쟁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삼덕재지를 기억하십시오. 투쟁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공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강성 투쟁은 자살 행위입니다. 삼덕재지 노조가 만약 예전처럼 회장님, 어렵지만 같이 살아봅시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재준 회장 성격에 다른 공장으로 데려가거나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를 해줬을 겁니다.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파국으로 몰고 간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노조 자신이었어요. 투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먼저 대화하고 협상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투쟁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확성기 잡고 꽹과리 치면서 경영권 내놓으라고 하면요. 회사는 문 닫습니다. 판배곡을 던져서라도 문 닫아요. 삼덕재지가 증명했습니다. 둘째, 민주노총 같은 정치 집단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투쟁 동력 1, 머릿수 1에 불과해요. 회사가 망하면 그들은 떠납니다. 남는 건 실직자가 된 당신과 굶주리는 당신의 가족뿐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내 월급, 내 복지, 내 고용 안정, 이게 우선이에요. 정치 구호 외치고 광화문 집회 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서울 지하철 노조, KT 노조가 왜 탈퇴했겠습니까? 정치 투쟁에 질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조합비 낼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돈이 내 권익을 위해 쓰이나요? 아니면 정치 집회 버스 대절비로 쓰이나요? 셋째, 노사는 적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회사가 잘 되면 직원도 잘 되고 회사가 망하면 직원도 망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IMF 때 삼덕재지 노조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양보했어요.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 정신으로 6년을 더 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삼덕재지는 안양에 있을 겁니다. 60년은 정년까지 다니고 퇴직금 받아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적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6억짜리 미래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럴 때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면 살고 이때다 싶어서 목을 조르면 같이 죽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삼덕공원의 전재준 회장 흉상은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아마 씁쓸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피땀 어린 공장을 시민에게 돌려준 뿌듯함도 있겠지만 끝내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벼랑 끝으로 달려간 그 60명의 옛 직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테니까요. 1997년 IMF 때는 협력해서 살았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1,000만 원씩 양보했어요.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 정신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회사는 살아났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지켰어요. 2003년에는 투쟁에서 죽었습니다. 경영권 내놓으라고 했어요. 46일간 공장을 멈췄습니다. 회사는 무너졌고 직원 60명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상생을 택했느냐, 투쟁을 택했느냐. 평화로운 공원 아래 뼈아픈 역사가 묻혀 있습니다. 300억 원짜리 땅이 무료로 시민에게 돌아온 이유, 그것은 아름다운 기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배신당한 회장의 분노였고 잘못된 투쟁으로 무너진 60명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회사와 손잡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적으로 돌려서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까? IMF 때 삼독재지가 보여준 협력,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2003년 삼독재지가 보여준 투쟁, 그것은 재앙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사는 적이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구멍 뚫으면 다 같이 익사합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6억짜리 미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위로금 몇백만 원에 팔아버릴 것인가? 삼덕재지 60명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타났어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